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시고 평가까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천수 578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사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사주살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미, 정묘, 정사, 경자. 기미, 정묘, 정사, 경자. 화가 셋, 목이 하나, 토가 둘, 금이 하나, 수가 하나, 오행이 다 있습니다. 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합니다. 인성이 월지에 자리하고 있고 비견급제가 둘이나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로 보아야 합니다. 일간 정화의 관성, 정관이 경금으로 시간에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바로 월지에 있는 묘목과 맞서고 있습니다. 인성과 재성이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 묘목은 월지를 차지하고 있고 묘는 해묘미 삼화환이 대단히 왕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의 기운이 왕성하고 거기다가 일간 정화 옆에 비견이 하나, 급제가 하나 있으니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강한 사주를 적당하게 조절해야 하니 결국은 시지에 있는 자수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 관성이 용신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약간 다르게 해석하거나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지 자수를 용신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대단히 강한 발산의 영역에 놓여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될 수 있다면 크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개해년의 개운, 해운 그리고 임술의 임운에 출세를 해서 관직을 높은 관직을 여러 곳 거쳤습니다. 그리고 임술의 술년에 퇴직했습니다. 이 사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성과 비견급제가 대단히 강한데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관성인 개수, 해수, 임수였는데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출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식신생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제자 약살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관성 자수를 용신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사주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생활을 하다가 정치 일을 했다가 나중에 퇴직 물러나게 된 어느 교수의 사주입니다. 무진, 개해, 정사, 을사. 이 사주는 딱 보면 무진, 간여지동, 개해, 간여지동, 정사, 간여지동, 간여지동이 셋이나 있습니다.
고집이나 신념이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화가 셋, 목이 하나, 수가 둘, 토가 둘, 금이 없습니다만 오행이 다 있습니다. 금은 일지사중에 경금으로 있고 시지사중에도 또한 들어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제대로 합의되지 못하지만 합살유관은 됩니다. 무기합이 바로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토가 일주에는 무진이 월주에는 계해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주는 화생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해라는 간여지동이 막고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년에 교수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정치인으로 변했고 또 땅에 돈을 묻어놓아서 대단히 많이 돈을 번 분이긴 하지만 파란이 대단히 많은 사주입니다. 정계충, 사해충, 대단히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사화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개수는 해수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무토는 진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버티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말년에는 인성 을목이 사화 안에 있는 경금과 안명합해서 부동산으로 말년에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 사주는 종황격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황격. 이 사주는 대단히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파란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일이니 파란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 병인, 정사, 병호. 갑오, 병인, 정사, 병호. 화가 6, 목이 2입니다. 이 사주는 바로 종간격 사주입니다. 그런데 종간격이 가장 싫어하는 개수임수가 대운에 들어있습니다. 종간격에게는 관성인 개수임수가 들어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이 사주 명식의 주인공은 대만 여성입니다. 남편이 무의도식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고 브라질이고 여기저기로 유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명주의 여성은 남편과 마지막에는 브라질에 이민을 갔지만 결국에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일 싫어하는 개수와 임수가 와서 사주 전체를 꺼트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신의, 정사, 무신. 이민, 신의, 정사, 무신. 화가 2, 금이 2, 수가 2, 토가 하나, 목이 하나. 사주가 오행이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있는데 지지에 보면 사해충, 사신합, 형, 합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인해 한목,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파란이 대단히 많습니다. 통과는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주의 힘은 영양 힘은 대단히 약한 편입니다.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가 파란이 많으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파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신합, 사신형, 사신파, 사해충, 인해합, 인해파, 인해는 암충이 또 들어 있습니다. 파란 많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정사일주의 사주 사례 넷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사주 사례를 감명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영상의 도움으로 사주사례를 이리저리 보시다 보면 나름대로의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약간의 다른 견해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미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